이제 종간성역대와 관련된 거는 그 총칙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총칙에서는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고, 여기 종간성역 등기를 이제 엄격하게 금지하자. 여기 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간성역 등기로는 사법상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더라.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걸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반하고서 종간성역 등기라는 사법상 합의는 이유로 보는데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이 단속 규정이다. 총칙에서 10번 나왔고 지겹도록 가르쳐 들었으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 다시 점검 딱 하고, 무효등기 유용도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얘 들어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 학설 판례가 이거는 유용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사이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무효등기 유용은 허용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게 사례 문제 그냥 나오는데 읽어보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몫이고, 그 다음 여기 판례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무효등기를 이용하는 것이 표제부 등기 유용도 허용이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표제부 등기도 이에 관한 판례가 거기 제일 밑에 가로친 거 3번에 쓰였는 건데, 표제부 등기 유용이다. 이 판례가 근데 색칠한 거고, 그 색칠한 부분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 그 이거 한 줄짜리 판례라고 말할게요. 원래 무효등기 유용은 갑구, 을구, 상란의 등기 유용만 허용이 되지 표제부 등기까지 유용이 허용될 수는 없다는 게 그 판례 내용에, 판례에서 이 판례를 이제 자주 물어보는데, 지금 이 토지 위에 건물이 한 채 소지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이제 멸실이 됐다고 말할게. 근데 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그대로 놔뒀다가 여기에 다시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멸실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유용 써먹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묻었는데, 이론상으로는 표제부 등기 유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게 판례 입장이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도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이 멸실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유용을 하게 되면은 이중 보존 등기 문제가 실무상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멸실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여기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유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이 등기가 하나 있는 셈이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건물을 신축하면 자연스럽게 등기 이력을 새로 개설해서 보존 등기를 또 한다고 말이렇게. 그러면은 이 신축 건물에서 등기가 두 개가 있는 셈이 돼요. 멸실한 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를 써먹어서 등기 하나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 이력 새로 개설해서 보존 등기를 보통 관행적으로 하니까 보존 등기 하나 있고, 그럼 이게 중보 등기, 이중 보존 등기 문제가 돼본단 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멸실한 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써먹어서는 안 된다. 그 판례나 딱 점검하고, 그다음 187조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 이거는 형식주가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을 한다. 그래서 항상 유념을 해야 될 것이 187조 단서가 있다는 것. 단서를 보면은, 그러나 취득한 물권을 처분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모찌를 되죠. 단서. 이 단서도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규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것이 상속, 판결, 경매, 공용증서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이유가 법률관계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갑이 불어서 토지 소유자 사망했다.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 소멸, 더 이상 소유자 아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이 상속인이 등기 전 받아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등기 전 받기 전에는 얘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은 죽었으니까 권리능력 소멸 소유자 아니고, 얘는 등기 전 못 받았으니까 아직 소유자 아니고, 그럼 이 토지는 누구를 소유자로 볼 것인가? 무주물이 돼야 되는가? 법률관계 공백 상태가 생겨. 이걸 방지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등기하고 상관없이 바로 소유권이 상속인이 있는 걸로 보자. 이런 취지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법규에는 첫째, 상속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상속의 경우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근데 이제 법규는 열거 안 됐지만 이 상속이 흔히 말하는 포괄 승계 일종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포괄승계는 상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유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합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법규는 열가 안 돼 있으나 포괄유증이나 회사 합병도 상속이나 마찬가지로 포괄성 결정이니까 이런 것도 187조 중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점검 딱 하고 그다음 공용증에서는 이제 문제될 거 없고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판결인데 법규는 지금 시험도 제일 많이 물어보고 판결로만 딱 법규에는 언급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판결이 내용에 따라서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서.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법규는 이제 판결로만 되어 있으나 그 따라서 이 모든 판결이 다 등기 없이 물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형성 판결 안에서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 신경 써야 되고 법규는 판결로만 돼서 이 판결은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말이야. 따라서 이제 다음 같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갑이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를 했다. 소유권 이전 날짜가 4월 10일인데 소유권을 안 해줬다. 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판결 내용 얘가 승소를 한 경우 판결 내용 피고 갑은 원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거라. 이런 취지의 판결에 따르죠. 그럼 내용을 보면 내용에 따라 구별하는 내용을 보면 무엇을 지금 이행하려는 취지의 판결에 따랐다 말이요. 따라서 이런 거를 이행 판결.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토지에 대한 등기하고 상관이 없이 판결 확정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요거는 이행 판결이고 요 경우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등기가 이 토지 등기가 매수인에게 이전이 돼야지 비로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말. 그것이 이제 여기 형성 판결은 글자 그대로 판결 자체에 의해서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형성 판결을 그러는데 여기 이제 형성 판결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우리 시험하고 관련 있는 대표적인 형성 판결인데 뭐 사형이 취소판 이런 거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지금 토지가 이게 한 필이다. 갑이 지분 2분을 을이 지분 2분을 공동 소유 공유를 하고 있다. 공유는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원칙적으로 협의해서 분할한다. 협의해서 분할할 때는 이 두 사람이 이제 협의해서 요거는 갑이 요거는 을이 이렇게 협의해서 분할한 거예요. 협의한 분할은 당사자 의사에서 물권 변동이라는 거니까 이런 거는 두말할 것 없이 186조가 정도 갑 앞으로 을 앞으로 각각 등기에 격려돼야지 이 부분에서 각각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는 이제 186조인데 문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 힘을 빌려야 되니까 재판상 분할하고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서 공유물 분할을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 현물 분할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물 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따른단 말이에요. 법관이 심리 결과 이렇게 쪼개주는 거야. 착취한 거는 갑 당신이 반대 요거는 을 당신이 요게 공유물 분할 판결하면 판결을 통해서 요게 쪼개졌다고 말할게. 그러면 이 판결 자체에서 이 경우는 각각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형성 판결 판결 자체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형성 판결은 이 판결만 있으면 판결 자체에서 각각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 안 하더라도 이 판결만 확정되면 각각 소유권 취득한다 이 이야기니까 여기 이제 187조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 이행 판결은 형성 판결이나 똑같은 판결인데 왜 이거는 등기라고 이거는 등기 필요 없는가? 요거는 이제 판결의 형식은 취했지만 본시 등기권인은 매매라 그 말이요. 다만 이제 제때 얘가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걸 이전받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뿐이고 본질은 등기권이 매매라는 거. 이거는 186조가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형성 판결은 판결일 것이고 따라서 이런 차이 때문에 형성 판결에서만 등기를 요하지 않고 나머지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또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추가됐어요. 다행스럽게 얘도 그 판례는 지금 써놨는데 그게 187페이지는 색칠한 부분 판례인데
이게 지금 나오자마자부터 우리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재판상 분할 해서 갑이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관이 이게 이제 판결을 통해서 또 하게 되면 시일도 걸리고 특히 공유자는 지인들이 대부분이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끼리 한 건물을 공동서 공유하는 경우는 없을 거야. 뭐 친척이나 친구들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불러서 법관이 조정을 시도를 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으로 끝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관이 조정을 유도한 결과 얘네들이 이렇게 합의해서 분할을 따겠단 말이야. 그래 법관의 조정에 응한 결과 요거는 애가 요거는 을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성립됐을 때 현물 분할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이 됐을 때 이 경우도 각각 등기를 해야지 물권병이라는가 등기가 필요 없는가 원래 이제 냉철하게 이론상으로만 점검을 해보면 이런 조정이 성립이 되면 이 조정도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도 형성 판결과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물권병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따라서 일부 대법관들은 형성 판결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따라서 187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대법관도 있어요. 그냥 다수의 대법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판례에서 두 번째 줄이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하나 들어있어요. 공유자사의 조정 절차에서 공유토지 간의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된 요면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현물 분할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을 때 이거를 본질적으로 둘 중에 어떤 걸로 봅니까? 이걸 묻겠는데 협의한 분할로 보는 것이 옳은가? 형성 판결하고 동일시하는 거 옳은가? 협의한 분할로 보게 되면 186조가 적용되고 형성 판결하고 동일시하면 187조가 적용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법관이 조정을 유도해서 조정은 했지만 내용은 현물 분할 내용의 협의를 당사자가 했다는 거야. 어차피 조정이 응하도 이 사람들 협의는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본질적으로 형성 판결하고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 협의한 분할하고 동일시해야 된다고 말할게. 그러니 186조가 적용이 된다. 이걸 묻고 있단 말이야. 협의한 분할은 186이고 형성 판결은 187인데 요거는 비록 조정에 응했지만 현물 분할 내용의 협의가 성립이 된 거지 않냐 그 말이야. 협의한 분할하고 동일시해야 되니까 186조가 적용된다. 이 내용이니까 물론 반대 견해도 있지만 다수 대법관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 판례가 나온 거니까 그 판례 입장대로 186조로 딱 정리하고 그다음 여기 이제 경매의 경우는 뭐 설명 하나 더 할 거죠. 경락이 이제 경락되면 완납하게 하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다음 법규 이제 187조는 열거가 안 됐지만 기타 법률을 규정한 물권 매도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점검 딱 하고 뒤에 피담보 채권은 소멸한 저당권 소멸 지급도록 물으니까 점검 딱 하고 부종성을 묻고 있는 거죠.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해서 담보물권은 성립이 된다. 이게 부종성인데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되면 자동으로 저당권은 소멸이 되고 이게 부종성이고 따라서 저당권님께 맞소등기 할 필요가 없을 거죠. 187조고 혼동은 이따 뒤에 나오고 거기 5번에 원인행위에 실효한 물권의 복귀 판례 선언인데 여기 아까 판례 입장에 유인성설을 말하니까 정리에 목숨 걸고 하고 소멸시효한 영유물권의 소멸은 187조라고 아까 판례 가르쳐줬고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이게 이제 판례 입장으로서 시험에 지금 10번 넘게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법정갱신은 전세권은 307 넘기지 말고 307페이지 있으니까 메모 따고 집에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 목적물이 멸실한 물권의 소멸 같은 거 정말 외우지 마세요. 토지가 포락이 됐다 멸실이 됐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말소가 안 되더라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자동 소멸되는 걸로 봐야죠. 이미 목적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 187조다 그 이야기야. 이런 것까지 외우고 시험 문제 풀면 정말로 본인이 심각하게 자신을 냉정히 되돌아보란 말이야. 목적물이 멸시됐는데 말소된 귀하지 소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웃기잖아.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고 외우지 말고 생각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집 앞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공용부담 지분 취득은 전유 부분하고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하고 공용부담 지분은 분리 처분이 불가능해요. 따라 전유 부분의 등기를 보면 공용 부분에 관해서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이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아직 민법 시험에서는 집합건물법을 민법 시험은 안 가르쳐줬지만 등기법 시험은 다 배웠을 거예요. 등기의 기초니까. 집합건법 13조 3항에 나와 있어. 그 상식적인 이야기고. 등기법에서 집합건물 많이 배웠겠죠. 그다음 그 밑에 그 판례는 위에 지금 부종수행하는 판례가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이 부분에 180조 단서를 지금 전혀 설명을 안 해놨는데 요즘에 180조 단서가 지금 시험에서 계속 몇 가지가 출제가 반복 출제되고 있는데 180조 단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상속, 판결 등등등등 이런 경우는 물권 변동을 일어나기 위해서 등기는 요하지 않나. 등기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취득한 물권을 처분하려면 그러나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180조 단서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상속 같으면은 갑이 부로서 토지 소유자다. 사망을 했다. 그러면 187조 본문에 따라서 이자는 상속에는 등기 없이 일단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얘가 취득한 물권 이걸 처분하려면은 180조 단서가 적용되니까 지하프로 등기하고 처분에 따르는 이전 등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서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매수인 병합으로 등기가 직접 이전이 되면 이 등기는 181조 단서를 위반한 거니까 원칙 무효다 그 말이야. 또 등기가 이렇게 넘어오면 얘는 소유권 취득 뭐한다. 등기가 무효니까 이게 지금 180조 단서라고. 또는 외우지 마세요. 아직 결론 안 지었으니까. 또는 많이 물어보는 예 중에 하나.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180조 본문에 따라서 보존등기 안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걸 처분하려면 제 앞으로 180 단서 보존등기하고 처분에 따르는 이전등기하라. 따라서 매수인이 직접 얘가 미등기 상태 양도하고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은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도 본시 180 단서를 위반했으니까 무효라고 막. 그러면 얘는 소유권 취득 뭐한다. 이런 논리인데 문제는 이런 거야. 이 두 개 얘가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는데 사정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시험에 쏟아 나온다는 건데 여기 매수인이 직접 보존등기 하는 것도 판례는 거꾸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고 따라서 판례하면 얘가 거꾸로 소유권 취득하고 이 우측 사례 경우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직접 등기가 건너뛰면 원래는 180조 단서를 위반했으니까 무효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도 우리 판례가 나와 있죠. 판례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고 따라서 판례하면 이렇게 등기가 건너오더라도 얘가 소유권 취득가 1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 등기나 요 등기나 매수인이 보존등기 한 경우 180조 단서를 위반했으면 불구하고 왜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는가. 이게 조금 전에 배운 중간성역 등기와 똑같다는 거. 요리 가드나 성역 건너뛰었으니까 중간성역 등기. 요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예명의 등기를 성립하고 예 앞으로 바로 등기됐으니까 이것도 중간성역 등기 일종이라고 말. 그러면 우리 판례가 중간성역 등기를 유효로 보는 이상 이런 등기도 비록 187조를 위반했지만 중간성역 등기 일종으로 봐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봐야 된다. 이걸 하도 물어본다고. 그래서 100% 단서에다가 이걸 써놔야 되는데 단서 위반했지만 이걸 유효로 본다는 것을 판례가 유효를 인정한다고. 근데 얘는 이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안다고. 이 책 쓴 놈도. 그러니까 얘가 또 어디다 써놨느냐. 이걸 여기다 설명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중간성역 등기에다가 이걸 예를 드러나던데 이 부분은 설명이 없이 중간성역 등기 다시 되돌려 보세요. 거기 얘가 들어졌다고. 찾나요? 거기 예에 보면은 요 예가 들어졌어요. 중간성역 등기 부분에. 찾나요? 그 동그라미 2번에 그 판례 2개 있다고. 그 앞에가 모두 성역 등기라 이 모두 성역 등기란 말은 무시하라 그랬죠. 그 이해하고 다니면 무식한 놈이니까 그게. 그 2개 판례가 요 판례를 말하는 거야. 180 단서를 위반했지만
판례는 중간성의 등기일조로 봐서 이유로 본다. 이걸 정확하게 깨우치라고. 왜 이게 중간성의 등기에 이 판례가 들어갔는가, 그 이유를 깨우쳐라, 그 이야기라고. 그 정도에서 말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뒤로 돌려서 거기 지금 민법 187조에 이게 이제 또 가로 6번 해갖고 지금 써놨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187조예요. 187조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의하지 않는데, 이게 187조예요. 다 18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등기를 의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왜라는 건데, 이게 취득시효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다. 지겹도록 시험에서 출제한다고 지겹도록 가르쳐줬고,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권리행사 안 하고 있고, 얘가 이제 소유사를 가지고 평형공인을 20년간 점유했다. 그럼 20년 뒤에 245조 1항이 규정이 됐죠. 20년 뒤에 점유자가 이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데, 이 경우는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계약 관계가 없다고 말이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245조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래서 법률을 규정해서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니까 187조가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말이야. 그러면 얘가 저 소유사를 가지고 평형 공인하게 20년 점유하기만 하면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외적으로 등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대신 이제 공부는 됐으니까 이거 쉽게 못 푼다는 거예요. 시효 취득의 경우에 언제나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집에 가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어떻게 다른가 집에서 연구하세요. 그 시험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도 같은 취득시효지만 어떤 거는 등기, 어떤 거는 등기 안 하죠. 그 판례가 다 나와 있어. 소유권 시효 취득은 등기한다고 나와 있다시피, 지역권은 판례 나와 있다고. 지역권 시효 취득도 등기하죠.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하더라도 등기 필요 없죠. 그거 정리 잘 하시라고 이미 다 가르쳐 줬지만, 시효 취득은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 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외우면 큰 낭패를 본다고 말이야.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야 될 거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 186조, 187조 나누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쭉 개관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차이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186조는 형식주가 첫째에서 등기와 물권묘를 한다. 187조는 등기 없이 물권묘를 한다. 이게 지금 차이지만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87조 단서를 보면 취득한 물권을 처분하려면 이 경우도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든 언젠가 한 번쯤은 등기는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 말이야. 다만 등기해야지 물권변경이 일어나냐, 없이도 일단은 물권변경이 일어나냐, 이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이제 언젠가 한번 등기해야 되잖아요.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니까. 따라서 양자를 종합해서 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를 점검을 하던데, 등기 개념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개사 시험은 등기법 시험이 따로 편제가 됐기 때문에 2차 과목에, 민법 시험에서 그런 거는 출제할 일 없고, 대신 이제 두 가지 것만 신경 쓰는 거. 그 등기 청구권 문제하고 민법 출제 뒤에 등기 효력하고, 요 두 개가 이제 등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법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특히 신경을 좀 써야 할 등기 청구권 문제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건데, 우리 민법 말고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 공동신청조를 채택한다.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토지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등기 권리자, 등기무자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야. 따라서 매수인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 못하기 때문에 등기하려면 아무래도 이자 협조가 필요하고, 따라서 저 등기 권리자가 등기무자에게 등기에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자 하는 등기 청구권이고,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처럼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것은 등기 저권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 누구한테 협력에 따라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따라서 이제 이런 매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을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흔히 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을 행사를 하고, 결과 이자의 협조를 얻어서 등기 전 받아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공동 신청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제 첫째,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등기 조건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점검 따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공동 신청을 전제로 해서 등기 조건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묻고자 하는 거, 시험에서 지금 출제하는 것이 뭐냐,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소멸시효 때문에. 이 채권한 권리는 시효기간 10년에 걸려요. 따라서 권리자가 10년 동안 권리 행사 안 하면 채권한 권리는 시효로 소멸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기 청구권도 채권처럼 10년 동안 권리 행사 안 하면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이 되니까 등기 넘겨달라 청구를 못하게 된다는 거. 거꾸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반대로,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견해들이 일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이런 거는 판례가 나와 있어요. 소멸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고. 기타자 판례가 안 나왔는 것도 다수 학자들은 물권적 청구권은 아무리 오랫동안 권리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시효로 소멸될 수가 없다. 요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등기 청구권이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기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처럼 아무리 오랫동안 권리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소멸시효 문제하고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등기 청구권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걸 이제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데, 이거를 책에 쓰였는 거, 특히 이 책은 또 최근 판례 등에 빠져있고 허접하게 쓰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판례를 다 외운다 해도 문제를 못 푼다고 말이야.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바꿔가면서 계속 묻게 되면은 원리를 깨우치지 않는 한 풀 수가 없다. 다 외워봐도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 안 되고 원리 하나를 깨우쳐두라고 말이야. 지금 등기 조건이 채권적 조건이냐 물권 조건이냐, 이거는 이렇게 따집니다. 중개사 수준에서는 우리가 물권 채권은 최소한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은 될 거라고 말이야. 물권 채권은 구별할 줄 알죠? 그러면 답 나온다 말이야. 얘가 지금 등기 조건을 가지고 있다 말이야. 매매 같으면 매수인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등기 조건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이걸 규명할 때는 이 등기 조건을 갖는 자가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건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걸 확인해 보라고 말이야. 만약 얘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 조건이 발생이 됐다. 그럼 이 채권의 효력으로 등기 조건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거는 채권적 조건이다. 그런 논리라고 말이야. 만약에 얘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 물건의 효력으로 등기 조건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 등기 조건은 물건적 조건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등기 조건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시험에서는 법률 행위로는 부동산 물권 변동 경우에 발생이 되는 등기 조건을 아무래도 많이 물어볼 거란 말이야. 실무에서 가장 비밀하게 발생된 사례가 이런 것들이니까. 지금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다. 그러면 매수인이 이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을 갖는다.
여기 어디에 당이 도느냐 이렇게 따지라고 말이야. 지금 매매를 했다 말이야. 소유권 이전을 합의를 천반을 했다 치자고 말이야. 토지 인도받고 잔금 다 줬다 치자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형식주가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등기가 이전되지 않는 한 얘는 현재 소유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대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는 뭔만 갖는 자냐? 채권만 갖는다 말이야. 이 채권의 효력으로 등기 넘겨달라고 얘가 요구하는 거니까 이 경우 등기 조건은 채권적 조건이다. 따라서 얘가 10년 이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10년 이내에 등기 전에 청구하지 않게 되면 이 등기 조건은 원칙 시효로 소멸이 된다. 이런 논리라면 이거 확인해 보라면 얘가 현재 등기 청구권자인데 얘가 채권을 가지고 있냐 물권을 가지고 이거를 연습 한번 해보자. 만약에 우리 민법이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가정을 하는 거요. 등기 없이도 얘가 소유권 채택하죠. 그 다음에 등기 청구하겠죠. 그럼 이때 등기 조건은 물권적 조건이겠지. 얘는 이미 뭘 취득했으니까 소유권은 물권이고. 따라서 내가 지금 토지 소유자인데 내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러니 당신 등기 넘겨달라. 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란 말이야. 소유권은 물권이고 그냥 물권 효력으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야. 내가 소유자인데 왜 당신이 등기 가지고 있냐. 빨리 나한테 넘겨라. 이런 취지니까. 그럼 물권이 조건이 될 거라고 말이야. 요령 터득하라면. 근데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야. 따라서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고 등기 전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청구권 채권밖에 없다고. 이 채권 효력으로 이전 등기 청구하니까 채권적 조건. 따라서 이전 등기 조건은 소멸시효 10년에 걸려요. 이게 원칙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쏟아놓는 판례가 두 개가 있다고 말이야. 왜 있다는 거야. 이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조건은 채권적 조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10년에 걸리는데 딱 10년 이내에 등기 넘겨들어 청구 안 하면 등기전 못 받아요. 그런데 왜 있다는 거야. 첫째, 소멸시효제도 취지를 좀 생각해 보는 판례인데 소멸시효란 뭐냐. 지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채권은 보통 채권은 10년 물권은 20년 일정 기간 권리 행사 안 하니까 기간 경과 동시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란 말이야. 그러면 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기만 하면 권리는 시효로 소멸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이건 또 권리 행사 안 하니까 소멸되는 거야. 따라서 채권 같으면 10년이 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당해 권리는 시효로 소멸이 안 되고 권리 행사해버리면 이미 진행했던 시효기간은 다 물어 들어가고 다 처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이 돼야죠. 여기가 소멸시효 중단이다. 앞전 과정에서 여러 번 그렇게 줬고. 따라서 이걸 이해하고 나서 묻는 판례들인데 지금 우측 사례에서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을이 첫째, 이 토지를 인도받아서 매수인이 직접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말이야. 토지를. 그러면 얘가 토지를 인도받아서 직접 점유를 해서 사용 수익한다. 그 말은 자기가 마치 토지에 대한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그 말.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당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다시 정리 정돈. 법률로는 부동산 물권에서 부동산 매수권 등기 조건은 원칙 채권적 조건이다. 따라서 10년 동안 권리 행사를 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원칙을 항상 명확히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다. 첫 번째 예외.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 수익하는 경우는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자 등기 조건이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제도 취지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99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이게 판례가 변경이 됐다는 거야. 옛날 판례는 얘가 요 1번처럼 직접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 수익하는 것만 권리 행사로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얘가 점유하고 있다가 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제3자에게 다시 양도를 했어요. 미등기 상태로. 그러면 이 을은 토지를 이제 얘한테 인도를 해줬을 거니까 점유가 이전, 얘는 점유를 상실했을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권리 행사로 볼 수가 없다는 거. 자기가 직접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만 권리 행사니까 미등기 상태 전매해서 점유를 이전해주고 점유 상실해버리면 더 이상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으니까 옛날 판례는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는 걸로 봤어요.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자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 따라 등기 이전도 못 해준다. 결론이 이렇게 됐는데 99년도에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얘가 미등기 상태에서 이거 못 풀어요.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건 말을 바꾸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 안 하면 푸는 사람 의외로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아예 쏟아져 나오는데. 야매로 하려 생각하지 말고 그 별표 쳐봐야 민법 점수 안 나온다고 맨날 이야기하지만. 미등기 상태에서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해 줬어요. 그럼 얘기는 점유를 상실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판례가 여기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법관들은 뭐를 생각해 봤는가? 얘가 지금 미등기 상태에서 처분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왜 토지를 처분했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하니까 처분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얘가 직접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이나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를 처분한 것이나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지 않냐 말이야. 오히려 직접 점유해서 사용 수하는 것보다도 미등기 상태에서 처분한 것이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말. 그래서 대법관들 인식이 바뀐 거야. 따라서 미등기 상태에서 처분한 것도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일종이니까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시효가 중단, 권리 행사로 보니까 진행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옛날 판례는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고 따라 10년 지나면 등기증은 시효로 소멸됐지만 이제는 이게 권리 행사니까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더 이상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 말. 따라서 이자 등기 청구권은 더 이상 시효로 소멸될 수가 없다. 이게 99년 3월 18일 바뀐 판례예요. 따라서 이 판례가 시험에는 훨 많이 나오는데 이게 중간 생략 등기하고 이 판례가 섞여서 사례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된다. 그 섞어서 사례 내기가 좋으니까 특히 이 판례 두 개를 요주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아까 가르친 요령에 따라서 정리해보라. 예를 들어서 가로친 2번에서는 실체관계와 등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아까 가르친 원리에 따라서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다. 근데 얘가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거야. 등기소를 위조해서.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말소 등기 청구를 할 건데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조건이냐 채권이 조건이냐. 지금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냐 그거 확인해 보는 거. 갑이라고 말이야. 갑은 지금 현재 등기는 얘가 가지고 있지만 얘는 소유자라고 말이야. 소유권은 물권이죠. 따라서 얘는 얘한테 소유권, 물권 효력으로 마소등기 청구하니까 이거는 두말할 것 없는 물권적 조건. 내가 토지 소유자인데 왜 네가 내 토지 위에 원인무효 등기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 없애달라. 이런 취지니까 이 소유권, 물권으로 청구하는 거야. 따라서 앞에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원인무효 등기돼서 마소등기 청구하는 것도 물권적 조건 그중에서 무엇의 일종이라고 아까 주식이었어. 방해 제거 조건 일종이다 가르쳐줬죠. 아까도 나왔잖아. 물권 조건이라고. 그 다음 거기 이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 이게 요즘 시험에 아예 쏟아져 나오는데 마소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 옛날에는 90년대까지는 우리 판례가 이걸 허용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다. 근데 이 의뢰인자가 갑의 토지를 제3자에게 이런 사례도 요즘에 엄청나게 출제한다는 거예요.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딱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등기 가지고는 기하해서 이 토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전전양도가 돼서 이렇게. 문제는 얘가 무고르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이구나 공시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얘도 소유권 취득 못하고 당연히 정도 등기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고 이건 다 무효니까 공시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따라서 이제 진정한 권리자는 갑일 것이고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얘가
요 등기들이 전부 원인무효라고 말이야. 그 원인무효 등기에서 등기법상 말소등기 청구라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소유자니까 등기를 말소있게 해달라. 말소등기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단이 벌어져요. 지금 갑이 현 등기명의 정이라 그래서 정만을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 청구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한다는 거야. 내 목적은 등기 내 앞으로 돌려놓는 거야 이게. 근데 얘를 상대로 해서 말소시키면은 지금 등기가 이렇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요거 말소시키면 이렇게 컴백한다고. 지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럼 다시 얘한테 말소 등기 청구를 또 해야 돼. 요걸 말소시키면 또 얘한테 돌아온다. 또 말소시키면 얘한테 돌아온다. 이 과정은 등기부에서 배웠죠.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하려면은 을병정 전원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 소송 경제상 이게 비경제적이라는 거야. 전원을 상대로 법정에 씌워놓고 소송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이 경우에 차라리 나는 등기를 내 앞으로 돌려놓는 게 목적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현 등기명 정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아 버리면 아주 편하다고 말이야. 정만을 대상으로서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니까. 말소 등기 청구하려면 을병정 전원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해야 되고 이게 더 편하지 않냐 소송 경제상으로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전 등기 청구를 하려면 가장 문제점이 등기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편리하다 그래서 등기 좀 받고 이러면 안 된다. 등기 안 받아준다고. 등기 원인이 없다는 거 돈업사에서는 하다못해 징여를 받았다든가 이런 등기 원인이 있어야 돼. 매매를 했다든가. 등기 원인도 없이 이전 등기는 못하지 않냐 그 말은. 그래서 90년대까지는 우리 법원에서도 이게 편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허용을 안 했다고 말이야. 그러다가 법원도 재판하다 짜증이 나는 거야. 이 전원을 상대로 이게 씨알도 안 박힌 아새끼들 놓고 뭐 하려다 보니까 짜증이 난다고 말이야. 법관들도 사건은 복잡하고 그 어쩔 수 없이 소송 경제상 이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말소등기 청구 대신에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도 허용을 해주자. 그래서 판례가 변경이 됐는데 다만 원인을 뭐라고 볼 것인가 해서 이제 원인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라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이제 이 이전 등기 청구를 허용을 해주자 해서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허용을 해주는데 이게 소송력 편리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게 사례 문제가 곳곳에서 튀어나와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 한해서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 이걸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데 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뭘 깨우쳐야 되냐. 이것도 이제 원리 하나만 깨우치면 한두 문제는 이제 공짜로 죽는다는 건데 아가 또 이 판례들 이해를 못하니까 그 원리에 관한 판례 어디다 써놨느냐. 다시 앞으로 돌려서 183페이지에 써놨다고. 그게 밑에 4번 판례예요. 이 판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판례를 갖고 놀 정도 돼 있어야 돼. 잤나요? 그 앞구절 두 줄이 핵심이야. 읽으세요. 이걸 외우면 안 되고 186조, 187조 가르쳐줬죠. 그걸 접목시키면 돼.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산한 등기가 돼 있거나 이게 186조를 설명하고 있어. 등기가 안 됐으면 법률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게 187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한 방법으로 현재 등기명의를 상대해서 말소 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 회복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도 허용을 해준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전 등기 청구하냐? 앞에 두 구절 핵심이라는 거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벗어난 등기가 되어 있거나 186조에서 등기가 안 됐으면 187조에서 법률을 규정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여야지 이전 등기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놀으라고 말이야. 그러면 한 문제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문제 못 풀어. 따라서 다시 뒤로 돌려서 지금 이런 것들이 사례가 나오면은 무조건 하고 요즘에는 말소 등기 딱 나온 순간에 이걸 물어보게 됐다고. 진정명으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총칙에서 배운 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본다는 거. 먼저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지금 토지 매매를 했다. 제1매수인 등기 기준에 안한 걸 겨뤄서 병하고 이중매매했다. 얘한테 등기 넘어갔고
요게 저 배명에 적극하다면서 이중매매가 반사적 무효가 됐다. 그럼 얘가 저 보호가 돼야 되고 해서 저 제1매수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요게 저 관건인데 얘는 이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는 얘한테 직접 마소 등기 청구는 뭐 한다. 대신 모수는 좀 있지만 매도인이 제2 매수인을 갖는 마소 등기 조건을 얘가 얘를 대위에서 행사하면 된다. 여기에 판례입장 이게 83년 4월 26자 판례라고 지겹도록 주의시켜줬어. 이 판례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집중 시험에 나온다고. 그럼 이제 대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등기는 이렇게 이전된 것이 일단 말소가 된다고 말이야. 대위 행사한다 바로 등기 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말소가 되면 등기는 얘한테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매매는 유효니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등기 이전 받고 그러면 등기는 이렇게 거쳐서 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마소 등기 청구 대신에 이 경우도 얘가 얘를 상대로 해서 진정명의합으로 원인한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 그 등기 이전 받으면 얼마나 편한지 그 말이야. 이렇게 원래 돌아와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이걸 묻는다고 말이야. 이거는 안 된다고 말이야. 왜 안 되느냐? 얘는 지금 현재 소유권을 벗어나는 등기 안 돼 있죠? 186조. 186조 아니면 187조가 적용되니까 법률을 규정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가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런 자 아니죠? 이런 애들은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이등기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말이야. 특히 남이 가지고 있는 마소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하는 경우에는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이등기 청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말 듣겠나요? 그걸 하도 물어봐.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허위표시 공부를 했다고 말이야. 그죠? 따라 민법 시험에서 사례 문제가 이런 게 나왔고 작년 시험에는 등기법 시험에 나와가지고 2차 과목 본 사람이 틀렸다고 또 아우성했다고 그래. 내가 그래서 등기법 선생한테 그 민법에서 내가 가르쳐줬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기출문제 해설을 보면 엉망진창으로 지금 해설이 되어 있는데 뭘 물어본 줄 모르니까 아들이. 그 선생님부터 엉망진창으로 지금 공부했다 그 말이야. 해설도 엉망이야. 뭐 출전이 뭐 물어본 줄 모르니까. 허위표시에서 이런 사례가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가장 매매를 했어요. 이건 무효라고. 또 등기 넘어가도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가장 매매 사례에서 이 사례가 시험에서 엄청난 데다 주지를 시켜줬는데 지금 얘를 소유자로 믿고 1억 원을 빌려주고 이 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말이야. 저당권 설정 계약처라고 등기를 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럼 원래로도 하면 얘는 저당권 취득 못하죠. 얘는 소유자 아니잖아. 저당권 설정이 물권행위고 물권행위 처분행위라면 처분권은 이순녀가 해야 되잖아. 처분권은 없잖아. 소유자 아니니까 등기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자는 A니까. 따라서 이 저당권 설정이 무효니까 원래 저당권 취득 못하지만 얘도 보호 대상이 되는 뭐이다? 제3자. 따라 이 가장매매 매수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선이면은 저당권 취득할 수 있죠. 선은 통상 추정이 되니까 대부분은 저당권 취득한다 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났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내가 옛날에 가르쳐줬어요. 가장매매에서 재산 빼돌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이 친구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이자와 등기를 말소시켜서 소유권 네 앞으로 갖다 놓으라고. 그러려면 뭐 해버리니까 얘가 제3자에게 뭐 하든가 팔든가 돈 빌고 저당권 설정한다. 그럼 얘들이 제3자죠. 그럼 얘 소유권 잃어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일단 채권자 강제필 면탈을 하기 위해서 빼돌렸으면 잠잠히 좀 바로 돌려놓으라고 말이야. 안 돌리면 팔아버리잖아. 이렇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고 경매 들어가고 얘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 낙찰 소유권이 얘가 소유권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걸 출제했단 말이야. 가정매매 사를 딱 내놓고 이 갑이 을을 상대로 지금 얘가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사를 이걸 딱 내놓고 여기 갑은 가장매매 매수인 을을 상대로 해서 원인무효 등기돼서 말소시켜달라고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시험에 냈다고.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민법 시험에서 이 사를 당겨놓고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를 대보세요. 등기법 지식이 필요해. 원래는 이걸 등기법 출제해야 되는데
민법 시험에 내서 작년에는 등기법에서 출제를 했고 그대로. 그냥 마소등기 청구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마소되면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잖아. 그럼 저당권자 이해관계인이죠. 그럼 이해관계인은 이 경우는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근데 얘가 바보 아니죠? 승낙해 줄 일 없죠? 이게 등기가 마소가 되면 저당권 없어진다니까. 그럼 얘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니까 등기법상 저당권자가 승낙해 줄 일이 없다고. 그럼 승낙을 못 받으니까 갑은 의리를 상대로 마소등기 청구 못 한다고. 이 말 했겠나요? 대신 얘는 마소등기 청구 대신에 지금 배우는 진정매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검토하세요. 아까 올렸더라 검토하시라고. 얘는 소유권을 벗어난 등기 가지고 있나요? 뭔 등기 가지고 있어? 얘가 등기명인인데 넘기입 좀 하시라고. 등기 없잖아. 그러나 얘는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잖아. 이렇게. 얘가 소유자잖아. 등기는 얘한테 있어요. 그 야매로 넘기지 말으라고. 그러나 얘는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정매 회복으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죠. 이 경우는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거야. 마소등기 청구는 안 돼. 그럼 이전 등기 청구는 얘 동의가 저당권자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등기가 이렇게 이전이 되잖아. 그럼 이 부동산이 저당권은 그대로 승계가 되잖아. 따라서 이런 가장매매의 경우에 가장매도니 가장매수를 상대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거는 이해관계의 승낙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마소등기 청구는 뭐 한다고. 그럼 이럴 때 중요한 실익이 있는 것이 뭐이다? 진정명의 회복을 이전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저 승낙이 필요 없이 이전등기 청구는 가능하고. 왜? 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하니까. 이럴 때 마소등기 청구나 진정명분의 이전등기 청구가 엄청난 이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법 시험에서 출제가 됐고 원래 등기법에서 나와야 되는데 작년 시험은 이게 등기법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뭔 말 알겠나요? 그래서 진정매부나 이전등기 청구가 이런 원인무효 등기에 대해서 전원을 상대로 마소등기 청구는 소득률이 비경제적이니까 이럴 때 진정매부나 이전등기 청구가 이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가장매매의 경우에 목적 부동산이 저당권을 설정이 되면 저당권자 승낙 얻기가 어려우니까 원인무효 등기에서 마소등기 청구하기 어려우니까 이럴 때 뭐 하면 또 큰 실익이 있고 진정명의 해보는 이전등기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지금 계속 내고 있다고. 이 해설도 엉망이야. 이게 왜 시험에 나온지를 모르니까. 해설이 이렇게 됐어. 마소등기 청구는 진정명 해보는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죠. 이게 해설이요. 이건 해설 아니잖아. 왜 이게 실익이 있는 거? 왜 이거는 원인무효 등기에서 마소등기 청구는 안 되는 건지 그걸 설명을 해야지. 해설은. 작년 시험에 등기법에 나왔다고 이게. 우리 등기법 선생님이 전화 와서 시험 끝나고 이제 등기법 어렵다고 수강생이 난리 법석이라고. 그거 왜 그랬더니 이걸 이야기하더라고. 이걸 시험에 내었어요. 나는 안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 말아라. 내 요약지부터 다 써놨고 뒤지게 내가 가르쳐줬어 하고. 작년에 그 요약지 보면 다 얘들까지 다 드러났잖아. 진정해보니 이제 그거야. 그거 왜 틀리냐고 이거를. 따라서 마소등기 청구나 진정매부나 이전등기 청구는 요즘 시험에서 사례가 나오면 마소등기 청구한 이 사례가 나온 순간에 지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진정명 해보는 이전등기 청구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나 아까 가르친 그 두 줄을 연구를 잘하라고 말이야. 그걸 연구해야지. 나올 때마다 사례가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잘 깨우치라는 거. 그 다음 다시 이제 아까 원래대로 돌려서 거기 점유 취득서 안소나 등기청 이런 거는 뒤에 취득서 나오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되고 그 대신 뒤로 넘겨서 192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는 판례 두 개가 나와 있어. 색칠한 부분에. 가등기에 관한 판례인데 거기면 2번 판례를 보세요. 2번 판례를. 얘가 지금 2번 판례가 지금 가등기에 관한 판례니까 그 가등기에다 써놨는데 요거는 앞으로 돌려야 될 판례예요. 등기 청구권으로 들어가야 될 판례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판례 시험에서 지겹도록 출제하는데 단답식으로 그 판례를 그대로 외워서 풀어도 정답을 못 골라. 그 판례가 뭘 물어본지를 깨우쳐야 된다고. 그걸 앞쪽에서 물어보니까 첫 줄을 음미해서 읽으세요.
첫 줄을 음미해서 읽어보라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핵심 구조예요. 그걸 물어봐 시험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시험에서 이걸 계속 물어보겠다고 단답식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여기는 이전등기 청구권인데 그게 본등기 청구권이라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걸 계속 묻고 있는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 이걸 계속 묻고 있다고 시험에서. 그럼 판례를 떠나서 어디 아까 가르친 원리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 말이야.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이고 매매를 했다. 아직 등기 이전 안 해줬다고. 그럼 얘가 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두죠. 가등기한 이유는 아직 등기 전받기 전에 얘가 다른 놈한테 팔고 등기 넘겨줘 버리면 나는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보존해서 지금 가등기를 해두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일시적으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버리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하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 얘는 소유권이 상실하니까 목적 달성하는데, 문제는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조건이냐 물권 조건 이걸 계속 묻고 있다고 말이야 시험에서. 판례를 떠나서 해보세요. 채권 조건이 물권 조건이요? 아까 원리 가르쳐줬어. 얘가 지금 뭐 가지고 있나요? 채권인가요 물권인가요? 소유권이나 청구권은 채권이죠. 물권 아니잖아. 이 채권을 보존해서 가등기가 되었다고. 이 채권 여러 거를 지금 본등기 청구하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 조건의 이야기인데 원리를 따져보면 그걸 나타내는 것이 그 판례 첫 구조라고 말이야. 가등기 이전등기 조건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등기가 본등기 조건은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조건이다. 그러니까 뭐로 소멸한다 그 이야기라니까. 시효로 소멸한다 그 이야기라고. 그걸 시험에서 묻는다고 그 2번 판례에서. 그 판례를 그대로 물어본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깨우쳤나요? 이 판례는 앞으로 돌아가야 돼 원래. 등기 청구권으로. 얘는 가등기 써있으니까 가등기나 판례인 줄 알고 가등기까지 넣어놨다 하면 이 또라이가 판례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알아들었을 거야. 무지하게 물어봐요. 단답식으로. 가등기와 본등기 조건은 채권적 조건이라고. 이 판례는 원래 앞으로 가야 된다고. 등기 조건 부분으로. 가등기란 말 들었다. 가등기에 관한 판례 아니라고. 깨우쳤나요? 그다음 그 이외에도 이제 여기 등기 조건, 채권 조건, 물권 조건 물어보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나머지 건 아까 가르친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시면 돼.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라고. 여기 있는 거 필패 백날 치고 외워왔다 문제 못 푼다고. 그 이외의 사유도 많아. 여러분 시험 많이 문제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 조건도 많이 물어보는데 법정지상권 그거 다 들고 나오더라고. 여기는 법정지상권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고 지금 이 부분에. 근데 원리 안 사람은 그건 공짜 문제예요.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상권을 양도하려면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해야죠. 그 지상권 설정 등기 조건은 채권적 조건인가요? 물권 조건인가요? 해보세요. 벌써 못 알아듣고 있잖아. 물권적 조건이겠죠? 왜요? 등기 없이 이미 지상권이나 물권을 취득했잖아. 근데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합당한 등기 안 됐으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해달라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권이 물권이니까 물권으로 등기 청구하잖아.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적 행사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 조건은 무슨 조건이다? 물권 조건이다.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못 풀어 외워도. 그 자꾸 원리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에 우측에 10줄짜리 판례는 딱 한 번 시험 나왔는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되고, 거기에 등기 효력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등기 효력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시험도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는데 본등기 효력하고 가등기 효력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보통 설명이 되었고 이러는데, 여기 이제 본등기 효력 중에서도 나머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압도적 출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추정적 효력인데, 따라 본등기 효력 중에서
추정적 효력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효력하고 요 두 개가 이제 압도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근데 R을 보면 본능 효력에 이제 권리분들과 대항적으로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가등기 효력이 나온다고 또 뒤에 넘기면 우측 4번에 또 등기 추정력이 또 따로 나온다고 이 엉망으로 써놨지 이 새끼가. 체계 없이 여기 추정적 효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본등기 효력의 일부예요. 본능 효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추정적 효력이. 물론 얘가 이제 3번이 등기로 4번 등기 추정력 번호를 똑같이 해놨는데 이러면 어디 가서 무시하다는 소리 들어버려. 등기 추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니까 얘는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해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번호를 따로 붙여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써보니 이게 법 전공자도 아니니까 여러분 수준 논어내고 이게. 자, 추정적 효력은 어디로 옮겨야 된다? 본등기 효력의 일부다. 그걸 전제하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나머지는 시험에 그 안 나오고 등급에서 배웠으니까 그거 읽어보면 되고 거기에 가등기 효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능 효력 중에서 추정적으로 핵심인데 가등기 효력은 하도 물어보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를 꼭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아직 좀 가담법을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이게 가등기가 두 종류가 있다고. 이게 이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담보 가등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당권 등에서 예를 들어준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고. 이 담보 가등기,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로 규제를 받아요. 이 가등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우고 다닌다고.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에서 가장 많이 기초로 물어본 것이 이거는 법률기를 하기 전에는 가등기 자체만 가지고는 일체의 실제법 효력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외우고 다니죠. 그건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담보 가등기는 반대야. 담보 가등기는 법률기 하기 전에도 이건 실제법 효력이 다 인정이 돼. 이 가등기는 법률기 하기 전에 실제법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효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게. 따라서 반드시 전제할 것은 지금 우리가 보자는 가등기는 둘 중에서 어떤 가등기다? 이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 여기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의 규율을 받는 가등기야. 이 위에 걸 공부하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률기 하기 전에는 실제법 효력이 인정이 안 돼. 이렇게 외우고 다니는 거야. 밑에 담보 가등기는 실제법 효력이 인정이 돼. 거꾸로 실제법 효력이. 그래서 반드시 이걸 전제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들었나요? 여러분 실력은 엉망이라고. 뭐를 잘못 가르친 선생이나 잘못 써준 책들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위에 가등기에 밑에 담보 가등기는 본능기 하기도 실제법 효력이 다 인정이 되는 거라니까. 요 가등기만 가지고도 경매도 하고 우선변제도 받고 다 그래. 저당권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가등기 물어보는가 잘 살펴서 정답 고르셔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위에 거, 밑에 거는 가담법에서 배우고. 그럼 이제 위에 거. 이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는 바로 이 이런 가등기를 말한다고.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다. 등기 전받기 전이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만 갖는 상태에서 얘가 매개 등기 전이지만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 요게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 요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 규율을 받고 요거는 이제 공짜로 주기 위해서 출제하는 건데 한 가지 것만 조심을 하면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틀릴 일 없어요. 학교권에 들어간 사람 이 가등기에 관한 거 틀릴 사람 대한민국 어디 있겠냐 말이야. 이 가등기는 본능기 하기 전에는 일단 실제법 효력이 없다 그 말이야. 따라서 처분금지 효력 같은 건 없으니까 가등기 됐다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등기 넘어가면 얘가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고 더 나아가서 본능기 하기 전에 실제법 효력이 없으니까 아까 본능기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정적 효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가등기는 추정력도 인정이 안 되고 지겹도록 출제하죠. 그 다음 나중에 얘가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은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이자 이전 등기 본등기보다는 요 가등기가 순위가 더 빠르죠.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이 본등기가 이자 본등기보다 순위가 앞서니까 본등기 하면 얘가 소유권 취득, 얘는 소유권 상실한다는 거. 이 대목에서 이제 본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원래 등기 의무자는 갑이니까
얘한테 번는게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자 등기는 그럼 못 잡니까? 말소가 돼야 되는데 이자 등기를 어떻게 마수길 것인가 이 절차에 관해서 종래 등기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판례가 옛날에 나왔었는데 이자 등기는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해당이 되고 그런 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때 해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해당이 되니까 등기관은 직권 말소한다. 이게 이제 옛날 60년대에 나왔던 판례인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등기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이 말소 등기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왔어요. 근데 그 규정 자체가 종래 판례하고 똑같이 되어 있죠. 따라서 얘한테 말소 등기 청구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직권 말소. 지금은 판례가 아니라 등기법에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 규정이라서 직권 말소. 이때 이제 물권 변동은 언제 일어나는가? 번능기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거 아니에요. 번능기한테 소유권 취득하고 번능기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 시점에 가등기로 소급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이런 게가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틀릴 사람이 없는데 하나 물어봤더니 1,000원이 틀리고 나오더라. 그게 거기 판례 중에서 그 가등기거나 판례 중에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번등기가 불법 마소된 가등기 회복 등기 찾았나요? 요건 물어볼 때 요것만 조심하라. 나머지는 합격권에 들어가면 틀릴 일이 없어. 그 판례를 물어봤더니 1,000원이 틀리고 나오더란 거예요. 근데 아까 원리 가르쳐줬어. 번등기가 불법 마소가 되든 가등기가 불법 마소가 되든 누구에게 회복등기 청구를 하니 가등기도 회복등기 청구가 되는데 불법 마소가 되면 원리는 딱 정했어.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불법 마소한 게 소유자라고 가르쳐 들었어. 근데도 빵점짜리 수두가 들어간 거야. 지금 거기 판례가 이런 내용이라고.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 매매했다. 얘가 저 소유권의 저권을 가지고 있고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딱 해뒀어. 이렇게 가등기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판례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 여기는 처분금지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딱 얘가 이제 토지를 병에게 처분을 딱 한 거 이렇게. 그래서 등기가 딱 넘어갔어요. 이렇게. 그럼 일단 얘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얘가 가등기에서 번능기를 하면은 결과 얘가 소유자도 얘는 소유권 상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거기에 판례를 절분하고 지금 두 번째 줄을 보면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찾나요? 그걸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야. 얘한테 지금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말 이렇게 확인했죠? 이 상태에서 이자 가등기를 불법 마소시켜 본 거야. 왜? 얘가 번능기하면 얘가 소유권 얘 소유권 상실하니까. 왜 불법 마소시키냐 알았었나요? 그랬을 때 얘는 누구한테 회복등기 청구하냐 그걸 묻고 있어. 그랬더니 전부 얘를 고르더라는 거야. 얘한테 회복등기 청구한다고. 사람이 돌아보고 싶더라는 거야. 얘한테 회복등기 청구해요? 원리는 똑같다고. 불법 마소한 소유자 찾으라마. 지금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왜 불법 마소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틀릴 일이 없을 건데 상관없이 하니까 그래. 왜 마소시키는 거요?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왔어. 그럼 얘가 번능기 하면 얘가 소유권 잃어버린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마소시키는 거야. 불법 마소를. 그래서 소유권 넘어온 상태에서 불법 마소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라고. 그럼 누구한테 회복등기 청구해야 돼요? 불법 마소한 소유자. 얘 아니라니까요. 그 얘를 다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얘를. 얘잖아요. 얘한테 이렇게 회복등기 청구를. 그 이걸 다 틀고 나오더라는 거야. 착각하지 마.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실력 부족이지. 그러다 핑계댄 사람 이렇게 착각했다고 핑계 대더라고. 번능기 청구 상대방하고 헷갈렸다고. 웃기지 마셔. 그 실력 없는 거야. 번능기 청구는 얘한테 하지만 그거하고 착각했다고 악수들하고 떨어지고 나서 그 착각 아니야 그런 거는. 실력 부족이지. 번능기든 가등기든 누구한테 회복등기 청구해? 불법 마소한 소유자. 그 다음에 여경우는 왜 얘한테 넘어간 상태에 가등기가 마소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 안 잊어먹으니까. 가등기는 처분금 효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처분해 이렇게. 그 등기 얘한테 넘어 소유권을 얘한테 일단 취득했다고. 근데 얘가 번능기 해버리면 얘가 소유권 얘는 소유권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불법 말소를.
그럼 답 나왔잖아, 뻔히. 에? 그 상가없이 하니까 그래, 상가없이. 이런 것도 틀리면 어디서 합격권에 들어가냐고 이게. 따라서 가등기든 본등기든 불법 마소됨 회복 등기 청구 다 가능한데 뭘 조심하라. 상대방 누구한테 한다? 불법 말소항 시 소유자에게 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 경우는 가등기 회복 등기 청구는 회복 등기면 제3취득자 얘를 상대로서 불법행사 소유자는 얘잖아요. 얘를 상대로 회복 등기 청구한다고. 얘 아니고.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본등기 청구 상대방 헷갈렸다고 그건 본인 2번 죽이는 길이야. 그 중에서 말하셨을 거예요. 그거 하나 조심하시라 그 말.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가등기에 관한 문제는 틀릴 일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가등기에는 가등기가 허용되는가. 지금 요거 하나만 또 신경을 쓰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로친 6번에 가등기에는 가등기가 허용되는가. 제일 마지막 가로친 6번. 요거는 지금 판례가 변경이 됐다고.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요런 이제 가등기의 경우에 얘가 지금 정권 보존한 가등기를 딱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얘가 갑이 토지를 병에게 처분한 게 아니고 요 을이 청구권은 가등기를 딱 해둔 상태에서 자기가 얘한테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 채권을 양도를 했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얘도 지금 얘가 불안하니까 가등기 했듯이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 이 채권을 양도받았으니까 얘도 불안하기는 매일 일반이라고 말이야. 그럼 이 가등기 터져와서 얘가 다시 가등기 할 수 있는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판례가 이게 변경이 돼서 98년도에 글자도 가등기는 임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기에 터져서 다시 가등기는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옛날 판례였는데 판례가 변경이 돼서 지금은 이 가등기 터져봐서 얘가 다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됐고 물론 이 경우 이제 가등기가 가등기를 하려면은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죠. 그 순위를 유지하려면은 무슨 등기 형식, 독립등기 하면 안 되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는 가등기 하겠죠. 따라서 거기 판례를 보면 마지막 글을 보세요.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경고할 때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거는 순위를 유지하든가 부기등기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곧 가등기가 가등기 허용된다 그 얘기가. 내용은 이런 거라고 이렇게. 요 소유권의 등기적으로 채권을 가등기 놓은 상태에 양도했다 이야기 이렇게. 요 채권 놓고 양도. 사례 나올 때 잘 푸시라고. 그랬을 때 이 가등기 터져봐서 얘가 가등기 할 수 있는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걸 물어보면 또 틀린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틀린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동그라미 3번. 가등기가 불법된 경우가 누구한테 회복등기 청구 이거는 백발백중 틀리게 돼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틀린 것이 그 가로친 6번이니까 사례 나올 때 이거는 요거 말하는 거라고. 요 우리 요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이 했네요.